안녕하세요. 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플레이 추가 작업 두 번째 시간이고요. 게임 결과창 연결하는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창 연결을 할 텐데, 결과창 연결이라는 게 직접 보시면 리절트 윈도우라고 있어요. 이것에 관련된 것들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스크립트를 먼저 생성을 할게요. 요만큼 복사하셔서 게임 플레이 매니저에 가보시면 게임 플레이 매니저 상단에 전에 스코어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획득한 점수 주장. 이 부분에다가 복사를 해주셔서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게임 플레이 매니저에다가 적을 처치한 다음에 처치한 적과 획득한 코인을 저장하는 그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 에너미 스크립트에서 반환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되는지를 찾는 거죠. 이미 여기 보면 이 else 부분 있죠. 이 else 부분을 추가할 건데, 네, 볼까요? 네, 리셋 에너미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부분에 else를 넣고, 네, 적 캐릭터에 처치한 적 숫자를 그냥 전달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은 결과창과 관련된 것들 전부 다 게임 플레이 매니저 쪽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네,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픈 리절트라는 그 결과창 자체를 나타나게 하는 메서드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밑에 쪽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네, 여기쯤. 네, 오픈 리절트라고. 제가 후략까지 복사를 했네요. 지워주시고요. 결과창이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게임 플레이 매니저에서 데미지 부분에 이 결과창을 표시하는 내용을 넣을 거예요. 이거를 복사하셔서 네, 데미지, 보이드 데미지를 찾죠. 보이드 데미지 찾아서 여기 결과창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스판 에너미 쪽에서도 결과창을 표시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네, 체크 어디 갔죠? 다시 위쪽으로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체크 스판 에너미. 여기에서 결과창 표시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결과창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미에서 프리지 에너미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애니메이션만 재생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변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메서드도 에너미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네. 밑에다가 메서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게임 플레이 매니저에 그 액션을 추가하셔서요. 이 액션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등록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액션 이 위쪽에 네, 편해 보이는 자리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클래스 안에만 게임 플레이 매니저 클래스 안에만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밑에 이 부분 모든 저 캐릭터를 온프리즈라고 하는 이 액션에다 등록하는 건데 요거를 네, 끝쪽에다 다시 추가를 할게요. 네,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 저장하시고 마찬가지로 에너미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픈 리절트에 보면 요 내용 있죠. 온프리즈의 메서드가 있으면 실행을 하는 건데 요것도 넣도록 할게요. 네. 에너미의 오픈 리절트 여기 제일 밑에 쪽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창을 연결하면 되는데 요 내용이 세 개는 빠져 있을 거예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버깅이 맞춰지면 해당 부분들 연결하면 되는데요. 먼저 리절트 윈도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하이스코어 라벨이라고 있죠. 그럼 리절트 윈도우를 열어보시면 그 밑에 인포 비즈라고 있고요. 스코어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이스코어 비즈가 있고 하이스코어 라벨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나우는 커런트 스코어 라벨이겠죠. 그리고 웨이브는 웨이브 섹션의 웨이브 라벨, 그리고 에너미는 에너미 섹션의 에너미 라벨, 그리고 겟코인은 코인 섹션의 코인 라벨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까지 되는 거예요. 이제 발사 게임 오브젝트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샷 오브젝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할 거고요. 그래서 샷 오브젝트를 먼저 불러내 보시면 샷 오브젝트 밑에 쪽에 이렇게 위쪽에다 추가를 할게요. 샷 오브젝트 초기 값이랑 작동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변수로 다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샷에다가 이제 요 메서드들 3개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게임 오브젝트 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다 보면 이런 내용을 추가해 놨는데 책 335페이지에 Attack and Remove 메서드를 제가 추가해 놨어요. 근데 이게 예제 48에 나온 Attack and Destroy라는 그 메서드랑 동일한 메서드예요. 근데 이게 책에서는 이게 메서드 명이 갑자기 변하는데 이 내용이 설명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면 원래는 Attack and Destroy인데 제가 내용을 계속 변경하다가 어느 날 Attack and Remove가 된 거죠. 근데 책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별 변경 없이 Attack and Remove라고 사용하지 않고요. Attack and Destroy라는 이름으로 그냥 메서드를 제작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Attack and Remove가 Attack and Destro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복사를 하셔서 샤브드 오브젝트에 보면 정말로 있어요. Attack and Destroy랑 On, Trigger, Enter, 2D가 있는데 이 부분은 통째로 변경할 겁니다. 이렇게요. 네, 통째로 변경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너미 샷 오브젝트에서도 변경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파머 터치 컨트롤에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파머 터치 컨트롤 여기에도 게임 오브젝트 풀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메서드를 아니죠 멤버 필드죠. 멤버 필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on enable에다가 init game object pool 내용을 추가를 해주신 on enable 자체가 없네요. 추가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풀을 초기화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파이어를 제가 내용상 전체를 다 변경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파이어 전체 메서드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 위에 있을 거예요. 파이어를 다 선택을 하시고 V 해서 내용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브젝트 풀에서 오브젝트를 찾아가지고 초기 값 그러니까 초기 위치 입력해서 나가게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3-96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추가해 보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그 멤버 필드를 2개 추가하는 건데 이미 제가 새로운 적 캐릭터 추가하는 곳에서 이미 추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뺀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탭을 덜 넣었네요. 이거는 제가 바꿔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을 거예요. 에너미 레인지 선택하셔서 이게 뭐죠? 어택이네요. 네. 안에 있는 어택을 쭉 잡고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택을 변경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겠지만 제가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 풀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넣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내용상 되게 잘 짠 게임 오브젝트 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좋은 코드는 재사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흔히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한 번에 그것을 해내는 게 아니고 보통은 니즈에 의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게임 오브젝트 풀 이렇게 짰는데 계속 이런 비슷한 일을 계속 하는 게 생기면 이 일도 그 게임 오브젝트 풀에 넣던지 혹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고안을 해서 리팩토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코드가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죠.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게임 준비랑 홈 이동 버튼 쪽 처리를 할 건데요. 이 내용은 일단 복사를 쭉 하셔서 일단 넣고 하면 거의 끝나요. 다 복사를 하셔서 게임 플레이 매니저에 버튼이라는 네, 파셜 클래스로 작성되어 있는 게 있었죠.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게임 데이터에다가 게임 데이터 요쯤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이 내용만 변경을 할게요. 게임 플레이 버튼에다가 여기 보면 투두로 돼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버튼들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저장을 하고요. 이것도 저장을 해주고 네, 내용대로 디버깅이 끝나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버깅이 끝났기 때문에 버튼을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리절트 윈도우에 있는 이 두 버튼들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GM 게임 오브젝트를 연결하시고 리게임 버튼에는 리절트 리게임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메서드를 연결하고요. 마찬가지로 리절트 홈 버튼에는 리절트 홈 버튼이라는 걸 연결할 거예요. 네, 클릭 리절트 홈 버튼.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하는 내용. 표 3-38에 있는 3-89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포즈 윈도우를 네, 이 내용은 실제로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제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 퍼즈 윈도우에 있는 버튼들 두 가지를 기능을 연결을 안 했더라고요. 이 릴로드 부분만 연결을 해놓고 플레이랑 버튼을 연결 안 했더라고요. 책에도 이 내용이 없는데 일단은 다른 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만들고요.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만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이 로비 씬을 그대로 이용하면 다른 씬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이 버튼을 네, 여기 보면 퍼즈 윈도우에 있는 홈 버튼이랑 플레이 버튼을 연결하는 건데요. 내용 보시면 플레이 버튼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홈 버튼에도 연결을 하신 다음에 네, 디버깅이 끝나면은 내용들을 연결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클릭 퍼즈 홈 버튼을 연결하시면 되고 플레이에는 퍼즈 플레이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용상 요 밑에 너무 있어서 화면 잘려서 안 보일 것도 같은데 게임 플레이 하시면 인비저블 에어리어라는 태그가 없어서 나는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레인지드에 레인지드가 아닌가요? 샷 에너미 샷 오브젝트를 봐야겠네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이런 인비저블 에어리어라는 태그에 가서 부딪혔는지를 계속 찾아요. 근데 저희가 내용상 제가 이 내용을 넣어놓고 실제로는 해당 태그를 추가하는 내용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도 그 내용을 요 태그를 그냥 추가만 해주시면 이건 레이어죠. 태그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오브젝트를 만나면 사라지라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실 거면 게임 오브젝트 같은 거를 하나 만드셔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셔서 위치를 볼게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아니죠. 보통 0 지점으로 보통 보내야겠죠. 보내신 다음에 여기에 박스 컬라이더 정도를 추가를 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 사이즈를 한 10 할까요? 네, 한 12 정도로 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쪽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두신 다음에 태그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두시면 이 밖으로 이제 나갈 때 네, 이거를 90만큼 돌리면 되나요?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되네요. 예,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될까요? Z 방향으로 돌아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이트만 더 올릴게요. 16, 네, 이 정도로. 좀 더 올릴까요? 20, 네. 이런 식으로 올리셔서 장애물을 두시면, 네, 이것도 뭐 하나로 합쳐줄게요. 이거는, 네, 인비저블 에어리어라고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요 지점으로 이제 그 샷 버튼이 나가면 저기를 부딪히면은 리셋샷 오브젝트를 하는 거죠. 보시면 보통은 이 앞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이 펜스에 부딪혀서 렛이 공격하는 부분들은 다 걸리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고려할 땐 이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타나면 나타나는 에러를 처리해 주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인비저블 에어리어 관련해서는 에러가 없죠. 네,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해서 책에 있는 내용 343페이지까지 내용을 모두 마친 거고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 부분을 좀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이 이후에는 네트워크 작업이랑 로비 작업을 해서 전체적인 게임 로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내용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